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효과적 팀 성과 창출을 위한 리더십, 리더의 7가지 핵심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더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성원들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보통 얘기를 하죠. 이를 위해서 갖춰야 될 역량이 우리 이제 보통 리더십이라고 그러는데, 그 리더십의 정의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리더십이라는 것은 조직에서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가 공동 목표입니다.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 또는 공동 목적, 개인이 아닙니다. 이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또는 이건 집단이죠. 들이라고 들어갔으니까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개인이나 집단에게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영향력의 행사, 이것을 리더십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뭐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집단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이다라고 하는 테리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 탄네바움이라는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 수단이 사람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언행이잖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행사되는 대인 간의 영향력, 이렇게 좀 구체적인 표현을 한 학자가 있고요.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쿤츠, 많이 알려져 있는 학자인데, 이 쿤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통된 목표 달성을 이루도록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뭐 그냥 심플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직에서 공동의 목표 달성을 하도록 사람에게 행사되는 영향력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력의 행사가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한 한 7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과거의 리더십과 현재의 리더십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일하는 어떤 구성원들, 사람을 갖다가 뭐로 봤냐면은 주로 노동의 개념으로 보고 리더십을 발휘했죠. 그러나 지금의 경영관리 패러다임은 그 조직의 구성원들을 전략적 자산 또는 자원으로 보고 그 사람을 또 자율적이며 창의적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영관리화에서 리더십이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7가지, 이것을 우리가 좀 알고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 가지 일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행 과정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공유해야 되냐? 그러니까 목적, 이제 목표죠. 이것을 공유하고, 이제 목적과 목표는 미션, 비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략 이런 것들이요.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포함하고 있고, 일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면은 뭐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문제라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이랬을 때 그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나눠야 돼요. 이 책임은 네 책임이다 하고 구성원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공유하는 거예요. 책임을 공유하고 일에 또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무엇을 우리 이제 성과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을 공유하는, 이걸 우리 이제 신뢰 조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트러스트, 신뢰 얘기할 때 이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을 공유하는데, 여기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조직 상황,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조직의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지금같이 팬데믹 상황에서 굉장히 지금 뭐 금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안 좋지 않습니까? 환율이라든가 경제 상황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성원들이 알고 조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팀원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자신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임무를 명확히 부여해야 돼요. 명확히 부여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뭐를 통해서요? 직무 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할당하는 거죠. 그래서 역할과 책임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인식하도록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중요한 거는 뭐 이거는 뭐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소통이요, 소통. 근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소통이 필요하죠. 근데 소통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이라든가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특성, 개인의 상황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래야 뭐가 없냐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어요.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는 것은 자꾸 오해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성원들을 갖다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 구성원들, 사람은 나하고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고 역지사지 입장에서 대화하도록 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 그러하다 보면은 이제 그 상대를 이해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공감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청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싶지만 뭐 가로막기 같은 거 안 하고 딴짓 같은 거 안 하고 해서 존경받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의 문도 열리고,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여기 이제 소통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행을 통해서 탄내방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네 번째 중요한 거는 능력 개발을 지원하라. 그리고 도와라. 지원. 그러니까 이 능력 개발이라는 거, 그 사실은 역량이 발휘됐을 때 성과로 이어지게 돼 있거든요. 능력과 역량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뜻의 개념이 해석이. 능력을 발휘해서 성과로 이어졌을 때 우리는 그걸 역량이라고 그래요. 능력과 역량은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을 발휘하도록 능력 개발을 해줄 필요가 있다. 능력 개발하는 것은 우리 HRD 제도를 활용한다든가, 또 리더로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코칭 스킬 같은 거, 코칭 커뮤니케이션, 코칭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성과 코칭에서도 말씀드렸죠. 예,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 이것도 다 이제 필요한 얘기죠. 동기부여. 동기부여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목표를 주는 것서부터, 그 다음에 그 권한을 유임하는 거, 앞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 예, 이거 다 여기 뭐 이제 뭐 여기도 뭐 틈짓 위임에 대한 얘기도 여기서 나옵니다. 위임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동기를 부여할 때 핵심적인 게 권한 위임이에요. 이게 인파워먼트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의욕을 북돋워 줄 수 있도록, 그래서 틀렸다고 꾸짖는 것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파워먼트 하는, 예, 그래서 신바람 나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게 이제 여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조직 간에는 일을 하다 보면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그 갈등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죠. 이것도 부문 간에, 또 개인 간에, 또 상하 간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생깁니다. 이럴 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의해야 될 게 감정 조절입니다. 감정 조절. 이 감정 조절을 못해갖고 뭐 화를 낸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제 구성원들은 이제 간혹 반항도 하고 저항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해요. 싸우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혹시 있다고 한다면 팀원 중에 그 사람과 말을 할 때는 달램을 통해서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갈등 관리. 그래서 감정 조절을 통해서 통합의 조직 문화, 통합될 수 있도록 구성원 전체가 이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인이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보다 팀이기 때문에, 팀이라는 것은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팀워크를 활용해야 되는데, 토론 같은 걸 통해서 집단지성, 개인의 어떤 능력보다 집단의 능력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7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개개인에 대한 각각에 대한 그 중요한 사항을 좀 깊이 있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이제 효과적인 팀 성과 창출을 위한 리더십으로서 리더가 해야 할 역할과 책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예, 실천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